206페이지 밑에 보시면 요건 종종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전략 수립 목적을 위한 원가 분류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의사결정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관련 원가는 말 그대로 의사결정할 때 관련이 있다 그래서 무슨 원가라 그래요? 관련 원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을 살려 그래. 그러면은 이 집 부근에 앞으로 뭐가 들어올 것이냐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런 건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관련이 있으면 무슨 원가요? 관련 원가.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시면 차액 원가라고 있어요. 차액 원가는 말 그대로 두 가지의 차이 나는 금액을 뭐라 그래요? 차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가 있고 8,000원짜리가 있어. 그러면 둘이서 얼마 차이 나죠? 2,000원 나죠? 그 2,000원을 무슨 원가라 그래요? 차액 원가. 근데 시험은 3번, 4번이 잘 나와요. 매몰 원가하고 기회비용. 그래서 우리 매몰의 뜻은 좋은 뜻 아닙니다. 네, 매몰시킨다 그러면 뭐 땅에다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매몰 원가는 필요 없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거, 옛날 거. 그래서 옛날에 이미 써먹은 거를 무슨 원가라 그래요? 매몰 원가. 그래서 매몰 원가 그러면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상관없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을 매몰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집을 살 때 앞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올 거냐가 중요한 거지. 이미 있어. 그런 거는 내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는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무슨 원가가 되는 거예요? 매몰 원가. 그래서 나한테는 쓸모없어. 그러면 그거를 무슨 원가라고 하세요? 매몰 원가. 그 다음에 기회비용. 거기 기회원가 기회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회원가보다는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할 거냐 말 거냐부터 해서. 그래서 회계 공부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도 다들 고민 많이 하잖아요. 뭔가 새로 시작할 때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어디 가서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 요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팔면 5억을 벌 수 있대. 근데 이거를 월세를 주면은 3억을 벌 수 있대. 전세를 주면은 2억을 벌 수 있대.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죠? 세 가지죠. 팔 거냐, 월세 줄 거냐, 전세 줄 거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매를 선택했어. 그러면 기회비용은 3억이에요. 왜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선택한 건 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는 빼고 나머지 중에서 좋은 거를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선택은 내가 잘한 거예요. 왜냐면 매매를 선택함으로 해서 몇 억을 벌었죠? 5억을 벌었죠. 네, 근데 기회비용은 3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게 기회비용보다 뭐예요? 높아. 그러면 내가 선택을 잘한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전세를 선택했어. 그러면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세 선택하면은 요렇게 두 가지만 남잖아요. 그리고 요 두 가지 중에서 더 좋은 게 뭐죠? 매매죠. 그러면 내가 전세를 안 주고 매매를 했으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5억.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한 다음에 후회를 하고 있어. 그러면 기회비용이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럴 때도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선택을 잘한 것 같아. 그러면 기회비용은 뭐 한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높다는 얘기는 내가 선택을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가 되는 거고, 기회비용이 낮다는 얘기는 내가 선택을 뭐 했다? 잘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 땅콩 그것만 안 했어도 저기 뭐냐, 대한항공의 주가가 5천억 이상 안 빠졌을 거라고요. 5천억이었나 1,000억이었나 어쨌든 꽤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동생이 유리잔이었는지 어쨌든 컵 집어 던졌죠. 예, 그때도 한 1억, 1,000억 정도인가 주가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런 행동만 안 했어도 주가가 많이 안 떨어졌겠죠. 예.
그래서 또 요즘 또 대한항공 얘기가 TV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인수했잖아요. 인수했는데 뭐 잘했냐 잘못했냐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동네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기회비용 그러면은 큰 거예요. 시험 문제에는 작은 것으로 2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내가 선택할 때에 잘 선택했느냐 잘못 선택했느냐 그거를 정해주는 게 무슨 비용이세요? 기회비용. 그래서 이 공부를 선택을 잘했냐 못했냐가 되려면 딴 거 없어요. 시험 봐갖고 자격증이 붙으면은 선택을 잘한 게 될 거고, 떨어지면은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격증반은 저도 지금 뭐 10년을 넘게 하고 있지만 붙으면 잘한 게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잖아요. 결과가 중요하니까. 과정도 중요하지만. 근데 저는 그 얘기 잘 안 믿어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과정 봐요? 결과만 봐요? 결과만 보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니까. 그래서 남들 집값 다 오른다 그럴 때, 집값 다 떨어진다 그럴 때 집을 샀더니 집값이 올랐어. 그러면 그 사람이 선택을 뭐 한 거죠? 잘한 거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만 지면 되죠. 뭐. 120명의 부동산 전문가가 얘기했대요. 내년에도 오를 거라고. 안 오르면은 한 대씩 또 때리러 돌아다녀야죠. 근데 걔네들도 참 머리 잘 쓰는 게 오른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오를 것 같다라 그러지. 같다랑 오른다랑은 다른 말이잖아요. 같다는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꼭 만드시더라고요. 왜냐면 하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런 건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 원가 계산의 절차. 저희가 요 순서대로 배워요. 그래서 거기 1단계 보시면 요소별, 2단계가 부문별, 3단계가 제품별, 4단계 안 나와 있는데 4단계가 공장별이에요. 거기 207페이지 보시면 여기 페이지 안 써드렸구나. 207페이지 보시면은요 원가 계산의 절차. 그래서 요소별이라는 건 원가의 3요소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로 얼마 들어갔고 인건비로 얼마 들어갔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는 걸 요소별이라고 하고요. 부문별은 장소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회사 다녀보신 분도 계시고 안 다녀보신 분도 계실 건데 제조회사 가시면 다 장소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산 부문에서는 뭐만 해요? 생산만. 조립 부문에서는 조립만, 포장 부문에서는 포장만 이런 식으로 장소별로 뭐 되어 있어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들이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과연 포장에서는 얼마가 들까? 생산에서는 얼마가 들까? 그래서 한때 IMF 터지고 나서 많은 제조회사들이 어디로 넘어갔었죠?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왜요? 중국이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뭐 하니까? 저렴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중국도 인건비 많이 오르고 거기가 어쨌든 공산당이잖아요. 뭐 아무리 발달했다라고 해도. 그래서 저 아시는 분도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보다 더 무섭대요. 갑자기 팩스가 온대요. 다음 달부터 월급 얼마에 맞추라고. 안 맞추면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런 식이래요. 사업이. 그리고 중국에서 사업할 때 제일 힘든 게 저거래요. 중국은 차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발달된 차 문화가. 밥 먹고 1시간씩 차 마신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빨리잖아요. 그리고 그거 적응시키는데 한 1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6시 되면은 일하다 간대요. 그냥 내팽개치고 간대요. 시간 되면. 야근이나 이런 것도 시키기가 어쨌든 구조상, 이건 나라 구조상 좀 다르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저기 박항서 씨 계시는 베트남. 요즘에 베트남이 어쨌든 뜨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장 만드는 걸로. 근데 베트남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베트남도 힘들죠. 그냥 외국 나가면 다 힘든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못하고 나가는 이유는 하나죠. 우리나라보다 인건비는 훨씬 더 뭐 하니까요. 저렴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막혀 있지만 북한에다가도 했었던 게 뭐예요? 북한이 훨씬 더 인건비가 뭐하니까 저렴하니까. 그리고 운반 해오기도 외국보다 편하잖아요. 차로 끌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발전하려면 북한하고 좀 해결이 잘 돼야 되겠죠. 아마도.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에 제품별로 계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공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장별로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저기 뭐지 1년에 최소 한두 번씩 현대기아에서 데모 하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무조건 뭐를 쓰냐면 현대기아가 대기업이니까 우리나라에도 공장이 있지만 외국에도 공장이 있죠. 그러면 신문이나 뉴스에 꼭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외국에서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평균 한 달 정도 데모를 하세요. 다 합치면. 그러면 한 달 정도 일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2달 일하는 게 11달 일하는 것보다는 능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댓글에 막 이런 댓글 달아요. 한국에 있는 공장 없애버려라. 네, 근데 한국에 있는 공장 없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쪽도 고임금의 노동이잖아요. 어쨌든 고임금 노동자잖아요. 고임금 노동자가 무조건 주는 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네, 없애버려라. 뭐만 하면 없애버리래. 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좀 너무 자주 하시니까 그게 좀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그래서 저기 메모원가가 시험 문제는 훨씬 더 잘 나와요. 메모원가 10번 나오면 기회원가 한두 번 정도?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08페이지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시험 제일 잘 나와요.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 그리고 개별원가 종합원가 배우면은 원가회계는 끝나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배울 게 개별하고 종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9페이지부터 어디까지냐? 여기까지구나. 232페이지까지. 여기까지는 지금부터 제가 그려드리는 걸로 대체할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은 되게 많은데 그걸 뭐 다 할 필요까지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 네, 지금 요건 나중에 한 번에 외울 건데 T자를 좀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 풀려면 요걸 좀 외워야 되거든요. 설명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짜리에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공품. 그래서 제공품은 여기 가면 있어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인데요. 제공품의 뜻은 미완성품이에요. 뭐라고요? 미완성품. 그러면 우리가 기초제공품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1월 1일 날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거요? 작년 거. 우리가 1월 1일 날 물건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만들다가 못 만든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기초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기초 나오면 무조건 작년 거예요. 현금이 1,000,000원 있대. 근데 기초야. 그러면 작년에 1,000,000원 남은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물건 만들려면 재료비 들어가죠. 노무비 들어가죠.
경비 들어가죠. 예, 거기에 있는 거 그냥 보시면 돼요. 2장짜리.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아마 다음 주에 요건 외울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올해 들어간 돈이에요. 그래서 직접 그러면 몇 군데만 들어가는 거라고요? 한 군데. 간접 그러면은요 같이 쓰는 거. 근데 어쨌든 이게 다 올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물건을 만들겠죠. 그 완성된 걸 뭐라 그러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해요. 이게 완성됐다란 뜻이에요. 왜냐면 단기의 뜻이 뭐죠? 혹시 기억나세요? 단기? 단기 언제? 올해. 네, 올해 제품의 뜻이 뭐예요? 완성된 거. 그래서 올해 완성된 원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근데 왜 대변에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제공품은 미완성품이에요. 그러면 완성되면 이 제공품은 늘어나야 될까요? 줄어들어야 될까요? 완성되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줄어야 되겠죠. 맞죠? 왜냐면 미완성 얘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러면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세요? 자산 감소. 어느 변? 대변. 네, 그래서 대변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제공품이 아니에요. 완성됐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제품. 그 다음에 이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도 못 만드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무슨 제공품이라 그래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기말 제공품은 12월 31일. 그리고 이거는 내년께 되는 겁니다. 왜냐면 올해 못 만들었다 그래서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네, 오늘이 12월 31일이죠?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수업하고 있으면 안 돼요. 버리는 거 주스러 가야지. 근데 안 버리고 언제 써요? 내년에 쓰잖아요. 또. 그 다음에 재료비 구하는 공식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원재료 더하기 단기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이제 죄송한데 원가에게는 좀 어쩔 수 없이 암기하는 게 좀 많아요. 그건 참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제공품인데 밑에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를 단기 총 제조원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단기 총 제조원가 있잖아요. 요거는 요거 4개 더한 거예요. 왜냐면 위에는 재료비 노무비로 나왔고 밑에는 뭘로 나왔어요? 단기 총.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은 위에 거 다 합친 게 밑에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은 똑같아요. 완성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얘는 긴 거라 그럴 거고요. 얘는 짧은 거라 그럴 거예요. 왜냐면 얘는 길잖아요. 얘는 뭐예요? 짧아요. 그래서 밑에 거는 짧은 거, 위에 거는 긴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실 게 제품이에요. 제품은 완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가면 볼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 왜냐면 우리가 물건 왜 만들죠? 뭐 하려고요? 완성해서 팔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품은 손익계산서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작년에 완성된 걸 뭐라 그런다고요? 기초 제품. 요건 작년 거라 그랬어요. 몇 월 며칠 거요? 1월 1일 거. 왜냐면 당연히 다 팔면 좋은 회사죠. 근데 못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걸 뭐라 그런다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남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팔 수 있잖아요. 팔린 걸 뭐라 그래요? 매출 원가. 남은 건 뭐라 그런다고요? 예, 기말 제품. 요거는 내년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무비하고 제조경비 구하는 건데 요거는 설명을 별도로 좀 드릴 거예요. 얘는 시험에 진짜 안 내거든요. 네. 진짜 안 내는데 왜 외워야 되냐면 내기는 해요. 한 3, 5년에 한 번 정도. 네. 근데 지금 3년째가 돼가고 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항상. 딱 언제 나온다는 없지만 한 넓게 잡으면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은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노무비 그러면 월급이잖아요. 원래 가장 아름다운 건 이게 가장 아름다워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한 걸 1월 31일 날 주면 가장 어때요? 맞겠죠? 그래서 월급날이 말일인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회사도 있어요.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일한 거 몇 월 며칠 날 줘요? 2월 10일. 그 다음에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 해서 1월 25일 날 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도 많아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한 거 언제 줘요? 2월 10날. 네. 이렇게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저 되게 특이한 회사 다닌 적 있었어요. 네. 노인복지관 다닐 때 거기는 어떻게 주냐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한 걸 1월 25일 날 줘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담당자분한테 물어봤어요. 1월 25일 날 돈 받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었나 봐요. 근데 진짜 이렇게 줬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미리 선지급한 거죠. 6일치는. 그래갖고 진짜 물어봤었어요. 거기 그 계산하시는 분한테 저 6일치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그래서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원래는. 맞죠? 한 달 일한 거 딱 한 달 됐을 때 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네, 요걸로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은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10날 주는지 아세요? 세법에다 연결을 해드리면 세금 내는 달이 매달 10일이에요. 네, 4대 보험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있잖아요. 월급 관련된 세금은 다 다음 달 10날까지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달 월급은 2월 10, 2월달 월급 관련된 세금은 3월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10날 월급 주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배우는데 25일은 부가가치세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세법에다 연관을 시키면은 세금 낼 거 내고 남으면 뭐 주겠다? 월급 주겠다. 근데 왜 그렇게 주냐면은요, 세금은 늦게 내면 가산세라는 게 붙거든요. 근데 월급은 늦게 줘도 아무것도 안 붙어요. 맞죠?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세금 내야 되고 월급 줘야 되는데 세금을 내면 월급이 부족하대.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냐? 그러면 세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금은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지만 월급은 늦게 줘도 붙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월급 날짜가 이렇게 10날하고 25일로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 달에 1월 11일부터 언제 것까지 주는 거죠? 2월 10날까지. 근데 전달에 이미 1월 1일부터 언제 것까지 줬어요?
1월 10 날 것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2월 1일부터 2월 10일 것까지를 빼면 딱 몇 달치 남죠? 한 달치 남죠. 요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 이거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이거 머리 써서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큰 메리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 구하고 이렇게 주든 저렇게 주든 다 상관없이 실무에서예요. 실제 업무에서는 1월달 급여야. 그러면 그냥 1월 노무비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오는 이익보다는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어때요? 커요. 이거 못 구해요. 특히 인원 많으면. 왜 못 구하냐면 생산 파트는요. 이 사람이 오래된 사람이냐 예, 아니면 얼마 안 된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도 시간당 급여가 어때요? 달라요 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올 게 크다 작다 작다. 그냥 작으면 안 하는 게 어떻죠? 낫죠. 근데 시험에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론은 이론일 뿐이야. 근데 이론의 목적은 하나예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그래서 뭐든지 다 이론대로 하면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론대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면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이론에는 있어.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학문 머리만 좋은 사람이랑 일 잘하는 사람이랑은 달라요. 근데 머리가 좋으면 일을 잘할 확률이 높은 거지. 머리가 좋다 그래서 일을 잘한다? 제가 봤을 땐 그게 100%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눈치가 있어야죠. 근데 그건 있어요. 확실히 머리 좋은 애들이 가르쳐 놓으면 적응은 빨리빨리 해요. 그리고 아시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머리 좋은 사람을 쓰는지, 그분 보험하시는 분인데 왜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을 쓰는지 본인은 알겠다고. 왜요? 그랬더니 어쨌든 보험이나 이런 것도 일단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전화도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학교를 좋은 데 나온 애들은 책상 위에 오래 앉아 있었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냐. 근데 그거는 맞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 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긴 해요. 근데 그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기회가 좀 더 많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학벌을 보잖아요. 지역도 보고. 그렇죠. 그 기회가 많은 거지. 무조건 뭐 머리가 좋다 그래서 뭔가 잘하고 꼭 100은 아니지만 그만큼 기회는 더 주잖아요. 그래도 요즘에 또 나오고 있잖아요. 참고로 저도 상고 나왔는데 실업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뭐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안 돼요. 고등학교만 나오면. 무조건 전문대든 4년제든 나와야 돼요. 왜냐면 아직 학벌 봐요. 많이 봐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나왔대 그래 무시해요. 안 한다 됐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이 그 뭐냐 마이스터고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그게 잘못 만든 게 아니에요. 필요는 한데 우리나라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 마이스터고가 아니라 몬고를 나와도 넌 고등학생이니까 이게 붙어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나왔던 애들도 취업했다가 나중에 다시 뭐 해버려요? 대학 가버리잖아요. 왜냐면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NCS도 좀 안 맞아요. 원래 저희가 지금 이런 교육이 NCS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안 맞냐면 NCS가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확실히 되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화이트 칼라 말고 블루 칼라라고 하죠. 예, 제조업이나 이런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위상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지금 하고 있는 국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이게 맞아떨어지지. 어떤 사람한테 가갖고 너 공장 갈래? 사무실에서 일할래? 그러면 어디 가서 일한다 그래요? 다 사무실에서 일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사무실이 편해. 월급도 더 많이 받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 그렇다고 해서 공장이 적게 받는다 얘기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비율로 봤을 때는 사무실이 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처럼 바뀌지 않는 이상, 독일이나 유럽처럼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 국가에서 돈 억수로 쓰고 있는 게 안 맞아요. 엇박자라. 그 다음에 제공품 수량 요거는 지금까지 한 2번인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인데 공손품의 뜻이 뭐냐면은요 불량품이에요. 불량품을 무슨 품이라고 해요? 공손품. 그래서 여기는 좀 암기로 어느 정도 대체를 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232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이거 언젠가 한 번은 내겠다 싶었는데 올해 한 번 나왔어요. 232페이지. 그래서 보시면 거기 밑에 보시면 월할 경비, 그 다음에 측정 경비, 그 다음에 지급 경비, 발생 경비. 네, 해서요. 네. 아, 이거요? 여기에 해당 사항 없는 거. 네. 그러니까 요 세 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대변에 쓰시면 돼요. 해당 사항 없는 거. 네, 해당 사항 없는 거. 왜냐면 여기 전월 선급액,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이잖아요. 이거는 차월 선급액이에요. 네, 다음 달 걸 먼저 뭐 한 거예요? 준 거. 근데 이 대변에 오는 거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차변만 외울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 내용에 해당 안 되면 나머지는 어느 변이요? 대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월의 뜻이 뭐냐면 다음 달 거 먼저 뭐 했다? 줬다. 그래서 기라고 나오면 아니다. 차월 말고 차월이 맞겠구나. 그래서 공부할 때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기라고 나오면 1년이고요. 월이라고 나오면 몇 달이에요? 한 달.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전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월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한 달치. 그 다음에 만약에 전기라고 나오면은 요렇게 기라고 나오면 요건 몇 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1년과 관련이 있는 거는 기. 그 다음에 한 달과 관련이 있을 때는 월. 요렇게 나누어져요. 헷갈리시는 거는 편하게 물어보세요. 왜냐면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니까. 왜냐면 이게 또 대부분 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근데 적어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저도 못 써요. 저도 제 이름은 쓰는데 잘 못 써요. 읽을 줄만 알아요. 근데 읽는 것도 다 못 읽어요. 너무 많아서. 그냥 여기 뭐지? 회계 관련된 거 한자는 읽을 줄 알아요. 어느 정도. 왜냐면 지금은 법전이 세법전이 지금은 한글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 공부할 때에는 한자였어요. 한 페이지 읽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5편 뒤져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은 한문 수업이 학교에 1시간도 없잖아요. 맞죠? 근데 저 때는 일주일에 1~2시간씩 배우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한문 수업 자체가 없어요. 1시간도. 그래서 최근에 한번 학교 교재에다가 저는 그거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학교 책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밑에다 조그맣게 한자 넣는 거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왜냐면 이제 한글 관련된 데에서 한자 없어도 잘 쓰고 있는데 왜 넣으려 그래? 이렇게 나와갖고 실패했는데 그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용어들 대부분 다 뭐예요? 한자예요. 맞죠? 네. 그래서 저는 한자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한글로 쓰여 있기는 한데 풀이를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기자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가 돼버리니까. 근데 뭐 기자가 뭐 기록할 기자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기자가 있는데, 예. 근데 왜 안 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어쩔 수 없잖아요.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몰라요. 왜냐면 아예 없어요, 수업에. 예. 지금 중고등학교는 아예 없어요. 중학교에 있나요? 고등학교 때는 못 본 것 같은데. 오, 하는 학교도 있나 보네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없어졌다고. 뭐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뭐 학생은 아닌데 거의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좀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뭐 머리 좋으신 분들이 그거 뭐 정하는 거긴 한데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할경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월별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거, 보험료나 임차료. 이런 건 매달 내는 거 있죠. 그걸 무슨 경비라 그래요? 월할경비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측정경비는 말 그대로 측정해서 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거 뭐해서 내죠? 측정해서 내죠. 그 다음에 지급경비는 지급해야만 아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운반비. 우리 운반비 한 달에 얼마 낼지 예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운반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비교통비 같은 거. 우리가 버스 타죠. 근데 한 달에 버스 타는 양이 매달 똑같진 않잖아요. 더 많이 탈 때도 있고 좀 덜 찰 때도 있고. 그래서 여비교통비 이런 식으로 돈 줘야만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발생경비는 현금 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감가상각비 같은 거.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게 돈 들어가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산 이후에 자동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감모손실. 감모손실은 무슨 부족이라 그랬어요? 수량 부족. 그래서 돈 주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경비라고 표현을 하세요? 발생 경비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 나왔어요, 무려. 그래서 어느 공부든지 하실 거면은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저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늦게 공부하면 늦게 공부할수록 알아야 될 게 늘어나요. 왜냐면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2장짜리 나눠드린 거 있죠. 그것도 원래 4페이지가 아니었고 3페이지였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한 번 냈었는데 또 냈네? 그러면 또 외워야 돼. 네. 한 번 나온 건 잘 안 외워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외우진 않을 겁니다. 그냥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뜻을 좀 이해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월할 경비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 측정 경비는 뭐에서 내는 거예요? 측정에서. 그 다음에 지급 경비는 돈 주면 되는 거. 지급이라는 게 돈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발생 경비는 돈 없이 발생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은 조금 더 문제 풀 확률이 올라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30분에 저기 242페이지 볼게요.